제가 운영위원이긴 한데 저희 더 잘하는 활동가가 나와서 회의를 못 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여성의 삶을 위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고 상상할 것인가 혹은 만들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여성은 앞부분에 이제 노동자, 농민, 청년이 있고 거기 각각의 여성이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각각에 대해서 다 뭔가 현실을 막 고발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라는 단체가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여성 문제하고 생태적인 전환을 함께 고민할 때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인간도 행복하고 생태계도 같이 절멸하지 않고 봉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딱 그 지점만큼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문은 발표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김선철 선생님도 이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보니까 500만이 확진자고 사망자가 이제 30만이고 이제 한국도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에 있는데요. 24일자 뉴욕타임즈에 그런 게 났다고 아마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신문 일면에 하나도 없이, 사진이나 그래픽 없이 1000명의 부고를 채웠고, 거기에 있는 유쾌한 미소를 띤 너그러운 청년, 학교 버스를 운전하면서 진짜 천직을 찾은 사람, 밤낮 없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던 헌신적인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세 달째, 네 달째 되고 나니까 증가하는 사망자와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통계나 숫자로 무감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 지구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아파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뭐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내서 그렇지 한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례가 없던 재난, 위기가 사실 끝이 아니고 더 심각한 강도로 더 짧은 주기로 아마 반복될 거라는 경고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고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위기는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라든지 기후위기, 그로 인한 기후위기, 혹은 생명 다음을 존중하지 못하고 밀집돼서 공장형으로 축산, 그리고 축산업이라던가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고속 성장 시스템의 원인이라는 데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환경 문제가 원인이 생태적 문제인데다가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죠. 자리사와 가는 플라스틱 문제도 그렇고 일회용 문제도 그렇고, 한편에서는 화학 안전에 관한 운동도 굉장히 규제나 정책이나 운동으로 잘 되고 있었었는데, 소독제라든지 도로 방역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인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들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제 기후위기와 코로나가 원인이 똑같은데 그 속에서 또 우리는 뭔가 환경하고 생명하고 뭔가 문제가 막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바로 잡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실제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은 경제 방역이라든지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규제 완화로 가고, 하나는 사실 한국형 그린 뉴딜을 얘기하면서 그린 뉴딜하고 스마트 뉴딜 이렇게 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기업이 이 틈을 틈타서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고,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인 것은 멈추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폐기하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끝장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는 다시 탄소 배출을 그런 식으로 하고 화석연료의 길을 살고 그런 식으로 엠번방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의 전환과 대안을 만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재난은 차별을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그냥 똑같은 규모로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심화시키기도 하고요. 그거는 저는 주로 젠더와 관련해서 드러난 한편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 농민이, 젠더와 관련돼서 여성 농민이 코로나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삶의 영향이나 건강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찾았고, 저희 불성실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농민 문제가 마이너는 사실 아닌데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 제가 깨달아서 이 정말 운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여성 일자리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요양보호사라든가 급식 청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숙박 음식업 등에서 일시 휴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9.7%가 여성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직종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여성 전문가 관련직, 판매직,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서비스직이나 남성 사무직이 있지만 여성 생산직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을 해야 되는 돌봄 노동자 또한 여성 노동자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노동의 영역에서 그런 게 있고, 한편에서는 돌봄의 책임을 여성한테 전가하는 가부장제 성별 분업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이런 통계는 사실 제가 몇 프로다, 스트레스를 몇 프로 받고 있다 이런 자료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인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돌봄 노동이나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불평등한 성별 분업 체계를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앞부분이 길었나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가정폭력도 증가하고 있죠. 제가 한국의 상황은 바로 못 찾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요즘에 최근 2달 동안 여성 살해 사건이 50건 이상이 발생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대전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별 도시나 개별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러내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난지원금이 개인이 아니라 세대주로 하면서 남성 생계제 부양자 부대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의 통제나 관리하에 놓인다거나 가정폭력이나 불화가 있는 사람은 혜택 못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태원발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배제 정착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 우리가 주류화하지 못하는 취약한 존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린 뉴딜의 방향이라는 것은 피해가 집중된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중복되지 않은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사실 생산과 유통과 소비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특정 분야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는 당연히 반드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다르게 바꾸는 것,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사회적 패러다임을 개인과 국가와 사회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한테, 제가 이제 젠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성한테 재난의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에 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피해가 집중되는 것, 그리고 돌봄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몸이라던가 여성의 가치 노동을 비생산적인 것, 부차적인 것이라고 저평가하고 폄하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사실 어떻게 생태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합의할 때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라는 것은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태계와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창조하는 게 중요한 경제다. 그게 경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고, 그런 곳에 개인의 시간이든 에너지든 아니면 국가의 재정이든 그걸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뭔가를 쏟아야 되고 돌봄이라는 것에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초가 나는데요. 네, 그래서 33쪽에 보시면 제가 사실 정리되지는 않은 건데요. 그렇게
임금 노동 중심이 아니라 상품 경제가 아니라 돌봄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시민권을 인정받고 재정을 쓴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단상을 죄송합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33쪽 보시면 뭐 비정규직 이시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공사 영역을 근무하고 여성들이 부담해온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휴가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는 너무 노동 존중 사회라 가지고 쉬면 일단 불성실한 사람으로 찍히는 거죠. 비생산적이라고 하죠. 생산적이지 않는. 근데 이제 생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바꾸고 공공 의료나 교육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고요. 8시간 노동제 관련해 가지고 참 할 말이 많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 저도 몇 년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8시간 노동제라는 게 사실 누군가 전업주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노동자 모델이. 그래서 남성 생계 부양자 노동자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임금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이기도 하고 두 개를 해야지 올바른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기본소득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중심 사회보장제도를 바꾸는 문제 그리고 중앙 집중화되지 않는 생존의 일상유지 시스템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잘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쪽이라든지 뭐 지역형 일자리, 동네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젠더 관련돼서는 특히 여성의 재난 역량 강화나 포스트 코로나 기획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도 그런데 환경단체, 여성환경단체에서 뭔가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생각을 할 때 되게 이렇게 규모를 협소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 문제든 에너지 문제이거나 기후위기이거나 아니면 뭐 화학물질 문제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재정을 예를 들어서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국방비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원조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체할 건가 돌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장의 3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타의 성장하고 규모를 줄일 것인가 이런 얘기를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저도 이제 되게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너무 이상적이고 원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혹은 그린 뉴딜을 재설계하고 대안을 만들 것인가로는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때 멈춰야 된다. 요렇게 살던 대로 살면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생태 파괴와 기후 위기와 혹은 차별이나 젠더를 가로지르면서 생태적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기획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언택트라는 것이 생태적인 방식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 얘기를 정부도 하고 사람들도 하고 안전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관계성을 통해서 확보되고 동네에서 돌봄이라는 것은 그게 생태계를 돌보든 사람을 돌보든 간에 돌봄이라는 건 익명의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생태적이라든가 영성이라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보이지 않아도 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택트를 잘 설득하는 언어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